집안의 짐이라고요? 며느리가 친구에게 보낸 메시지를 본 그 순간 제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어요. 70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배신감은 처음이었거든요. 하지만 이 이야기를 제대로 말씀드리려면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부터 들려드려야겠어요. 오늘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이야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관심이 큰 힘이 됩니다. 제 이름은 한정희입니다. 올해 72.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새벽 5시면 저절로 눈이 떠져요. 45년째 이어온 습관이거든요. 27에 결혼해서 28에 남편을 하늘나라로 떠나보내고 그때부터 줄곧 혼자서 아들 민수를 키워왔어요. 그 시절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밤새 재봉틀 돌리며 품삯 벌고 새벽엔 김밥 만들어 길거리에서 팔고 손가락 끝이 바늘에 찔려 피가 나도 멈출 수 없었어요. 민수 학비 마련하려면 하루도 쉴 수 없었거든요. 그렇게 키운 아들이 이제는 대기업 과장이 되었어요. 좋은 며느리 지연도 만나 결혼하고 9살 된 손자 윤호까지. 제가 바라던 모든 걸 이뤘죠. 아들 집에서 함께 살게 된 지도 벌써 10년이 되었어요. 매일 새벽이면 부엌에 들어가요. 쌀을 씻고 된장국을 끓이고 김치며 나물이며 정성껏 반찬을 차려내죠. 민수가 엄마 이제 쉬세요라고 해도 손이 저절로 움직여요. 평생 이렇게 살아왔는데 어떻게 멈춰요? 지연이는 처음엔 참 고마워했어요. 어머니가 계셔서 정말 든든해요라며 환한 미소를 보이곤 했죠. 제가 윤호 돌봐주는 것도 기뻐했고요. 아이 감기 걸렸을 때 밤새 간호하는 것도 학교 준비물 챙겨주는 것도 다 당연하게 여겼어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정확히 언제부터였을까요? 지연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제가 뭔가 조언을 하면 어머니, 요즘 세상은 달라요라며 시큰둥하게 대답해요. 윤호 교육 방식에 대해 한마디라도 하면 전문가도 아니시면서라는 표정을 짓고요. 처음엔 젊은 세대와의 차이려니 했어요. 하지만 점점 심해지더라고요. 제가 만든 음식도 너무 짜다, 건강에 안 좋다며 투덜거리고 청소 방식도 비효율적이다라며 다시 하고 심지어 윤호가 제게 안기려고 하면 할머니 말고 엄마한테 와라며 떼어놓기까지 해요. 그날, 그 운명의 날 말이에요. 지연이 급하게 나가면서 노트북을 켜놓고 갔어요. 윤호가 열이 나서 병원 연락을 해야 했는데 지연 핸드폰이 꺼져 있더라고요. 할 수 없이 노트북으로 메시지를 보내려던 순간 화면에 떠 있는 대화를 보게 됐어요. 친구와의 카톡이었는데 시어머니가 집에만 계시니까 답답해 죽겠어. 완전 집안의 짐이야. 언제까지 모셔야 하나 싶어. 그 순간 온몸에 피가 거꾸로 도는 것 같았어요. 45년간 아들을 위해 바친 제 인생이, 매일 새벽마다 정성껏 차린 밥상이, 손자를 향한 제 사랑이 고작 짐이었다니요. 그날은 윤호가 감기에 걸린 날이었습니다. 아침부터 아이가 열이 펄펄 끓고 기침을 연신 해대더라고요. 제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손자가 아프면 저도 같이 아픈 것 같아요. 바로 부엌으로 달려가서 생강을 갈아 꿀과 함께 끓였습니다. 어릴 적 민수가 아플 때마다 해줬던 그 방법이에요. 윤호야, 할머니가 생강차 끓여줬다. 이거 마시면 금세 나을 거야. 따뜻한 생강차를 들고 윤호에게 가려는데 갑자기 지연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니,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이런 민간요법을 쓰세요? 아이 더 아프게 하실 거예요.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물론 병원에 가야 한다는 말은 옳았어요. 하지만 그 말투 속에는 제 의견을 철저히 무시하는 냉기가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제가 손자를 해치려는 사람인 것처럼 말이에요.
지연아, 나도 병원에 가야 한다는 걸 알아. 그 전에 잠시라도 몸을 따뜻하게 해주려고. 그런 건 필요 없어요. 요즘엔 해열제도 좋은 게 많고 의사 선생님 말씀대로 해야죠. 지연은 제 손에서 생강차를 빼앗아 싱크대에 버렸습니다. 40년 넘게 아들을 키우며 써온 제 경험이 하루아침에 쓸모없는 것이 되어버린 기분이었어요. 윤호도 할머니와 엄마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병원에서 돌아온 후에도 기분이 씁쓸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충분한 수분 섭취와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좋다고 하셨거든요. 결국 제가 하려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던 거죠. 하지만 지연은 마치 자신이 옳았다는 듯 의기양양해 보였어요. 며칠이 지난 어느 날 더 큰 충격이 찾아왔습니다. 윤호열이 다시 오르는 것 같아서 지연에게 급히 연락을 하려던 참이었어요. 그런데 지연 핸드폰이 꺼져 있더라고요. 온라인 수업 중이라 방해하고 싶지 않았지만 아이 상태가 심상치 않아서 노트북으로라도 메시지를 보내야겠다 싶었어요. 지연이 두고 간 노트북 화면이 켜져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친구와의 메시지가 떠 있었죠. 제가 보려던 건 아니었어요. 그냥 새 메시지를 보내려고 했는데 화면에 제 이름 대신 집안의 짐이라는 단어가 보였습니다. 시어머니 때문에 진짜 스트레스야. 애 아프다고 민간요법 하겠다고 난리고. 완전 집안의 짐이지 뭐야. 언제까지 모셔야 하나 싶어.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온몸에 힘이 빠지면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제가 매일 새벽마다 정성껏 준비한 밥상, 손자를 돌보며 흘린 땀방울, 아들 가족을 위해 바친 모든 시간들이 고작 짐이었다니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창 밖을 바라보며 눈물이 계속 흘렀어요. 정말 내가 이 집의 짐이 되고 있는 걸까? 내가 사라지면 모두가 편할까? 하지만 슬픔보다는 분노가 더 컸습니다. 70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모욕을 당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습니다. 더는 이렇게 살 수 없다는 결심이 서기 시작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더는 남의 그림자처럼 살지 않겠다고요. 집안의 짐이라는 말이 가슴에 박힌 채 매일 밤 잠들 때마다 되뇌었어요. 아들 집에 얹혀 사는 세월은 끝내야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감정적으로 결정할 일이 아니었어요. 72살에 새로 시작하려면 치밀한 계획이 필요했죠. 그래서 며칠 동안은 아무 내색 않고 평소와 똑같이 지냈습니다. 새벽에 밥을 짓고 반찬을 차리고 윤호 학교 보내고 겉으로는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속으로는 탈출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민수와 지연이 집을 비운 어느 오후 저는 오래된 서류함을 꺼내 들었습니다. 결혼할 때부터 모아둔 각종 서류들이 가득했어요. 제 명의로 된 작은 빌라 등기부등본, 은행 적금 통장들, 그리고 남편이 남긴 퇴직금 일부가 들어있는 정기예금 증서까지. 어머, 이게 이렇게 많았나? 그동안 아들 가족 뒷바라지에만 신경 쓰느라 제대로 따져보지 않았던 제 재산을 하나씩 정리해 보니 꽤 괜찮더라고요. 빌라는 오래됐지만 입지가 좋은 곳이라 시세가 많이 올랐고 적금도 10여 년 동안 꼬박꼬박 넣어둔 게 제법 모였어요. 다음 날 저는 은행을 찾아갔습니다. 젊은 직원이 맞아주더라고요. 어르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제 계좌들을 하나로 합치고 싶어요. 그리고 누구도 접근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직원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마 제 나이 또래 어르신들은 보통 자식들과 상의해서 오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랬을 거예요. 가족분들과 상의는 해보셨나요? 이건 제 돈이고 제 결정입니다. 아무도 모르게 하고 싶어요. 목소리에 단호함을 담아 말했더니 직원도 더 이상 묻지 않고
절차를 진행해 줬어요. 그동안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제 재산을 모두 한 곳으로 정리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이틀 뒤에는 부동산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사장님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어르신, 이 빌라를 정말 파시겠다고요? 요즘 시세가 많이 올랐는데 금매로라도 좋습니다. 최대한 빨리 정리하고 싶어요. 하지만 이런 중요한 결정은 자녀분들과 사장님, 이건 제 집이고 제 결정입니다. 부동산 사장님은 제 눈빛 속 결심을 읽었는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며칠 안에 좋은 매수자를 구해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집에 돌아와서는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70년 인생의 흔적들을 들여다보니 감회가 새로웠어요. 젊은 시절 사진, 민수 어린 적 앨범, 남편과의 추억이 담긴 물건들. 정말 필요한 것만 골라내니 생각보다 많지 않더라고요. 가장 마음 아픈 건 윤호 관련 물건들이었어요. 제가 손수 뜬 스웨터, 함께 만든 만들기 작품들, 아이가 그려준 그림들. 하나하나가 다 애틋했지만 이제는 짐이 될 뿐이었죠. 할머니, 뭐 하세요? 어느 날 윤호가 제 방에 들어와 물었어요. 아, 그냥 정리 좀 하고 있어. 할머니는 어디 안 가시죠? 순간 가슴이 찡했습니다. 하지만 더는 물러설 수 없었어요. 윤호야, 할머니가 어디 가면 안 될까? 네. 할머니가 없으면 누가 맛있는 거 해주고 같이 놀아줘요? 아이의 순수한 말에 눈물이 날 뻔했지만 꼭 참았어요. 이 모든 준비는 윤호를 위한 것이기도 했거든요. 제가 짐으로 여겨지는 집에 있으면 아이도 분위기를 눈치챌 테니까요. 모든 준비가 거의 끝나갈 무렵 저는 마지막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제 가족들에게 말할 시간이 왔어요. 모든 준비가 끝난 날 저는 가족을 모아 저녁 식사를 차렸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정성껏 준비한 밥상이었어요. 민수가 좋아하는 갈비찜, 지연이 평소 맛있다고 했던 도토리 묵무침, 그리고 윤호를 위한 계란말이까지.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식사라는 생각에 더욱 신경 썼죠. 오늘 밥상이 왜 이렇게 푸짐해요? 지연이 의외라는 듯 물었어요. 그냥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가족들이 모두 자리에 앉자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지만 이제 더는 미룰 수 없었어요. 민수야, 지연아. 오늘은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그래. 민수는 갈비를 집어들다가 저를 바라봤고 지연도 고개를 들었어요. 윤호만 열심히 계란말이를 먹고 있더라고요. 무슨 좋은 소식이라도 있으세요? 민수가 웃으며 물었어요.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러다 문득 지연의 그 메시지가 떠올랐어요. 집안의 짐이라는 말이요. 너희 나를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니? 갑작스러운 질문에 두 사람 모두 당황했어요. 지연은 젓가락을 멈춰들고 어쩔 줄 몰라 했고 민수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죠. 엄마, 갑자기 왜 그런 말씀을? 대답해봐. 솔직하게. 민수가 머뭇거리며 입을 열었어요. 엄마는 저희에게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분이죠. 지연아, 너는 어떻게 생각해? 지연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어요. 혹시 자신의 메시지를 받나 하는 눈치였죠. 어머니는 정말 고마우신 분이에요. 윤호도 잘 봐주시고. 그래, 정말 그렇게 생각해? 저는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이제 이 집을 떠날 거야. 내 삶을 살려고.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어요. 윤호만 계속 밥을 먹고 있고 민수와 지연은 마치 귀를 의심하는 것 같았어요. 엄마,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지연도 당황해서 물었죠.
갑자기가 아니야. 나는 오랫동안 준비했어. 내 집은 이미 팔았고 통장도 다 정리했어. 이번엔 민수가 깜짝 놀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엄마, 왜 상의도 없이 그런 중요한 결정을 하세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왜냐고? 저는 지연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지연아, 내가 친구한테 보낸 메시지 말이야. 집안의 짐이라고 한 그 말. 지연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손에 들고 있던 숟가락이 떨어져 바닥에 떨어졌죠. 어머니, 그건 변명하지 마. 내 진심을 들었으니까. 민수가 황급히 끼어들었어요. 엄마, 분명 오해가 있을 거예요. 지연이가 그런 뜻으로. 민수야, 이건 내 아내와 나 사이의 문제야. 하지만 이제 상관없어. 나는 결정했으니까. 엄마, 어디로 가시려고요? 혼자서 어떻게? 민수야, 이건 내 인생이야. 나는 70년 넘게 남을 위해 살았어. 남편을 위해서, 너를 위해서, 이 가족을 위해서. 이젠 나를 위해 살 거야. 윤호가 갑자기 고개를 들며 물었어요. 할머니, 정말 어디 가세요? 저 두고요? 그 순간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지만 저는 윤호를 다정하게 바라봤어요. 윤호야, 할머니는 멀리 가지 않을 거야. 그냥 할머니만의 집에서 살려고 해. 싫어요. 할머니는 여기 있어야 해요. 윤호가 울음을 터뜨리자 민수와 지연은 더욱 당황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내일 이사할 거야. 이제 그만 집안의 짐이 되고 싶지 않아. 며칠 뒤 저는 강릉의 작은 바닷가 마을로 이주했습니다. 그동안 인터넷으로 여러 곳을 알아봤는데 강릉이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바다가 보이는 곳에서 살고 싶었거든요. 평생 서울에서만 살다가 처음으로 바다 근처에서 살게 된 거죠. 오래된 게스트하우스 한 칸을 얻어 살기 시작했습니다. 방은 작지만 창문을 열면 바다가 한눈에 들어와요. 첫날 밤 파도 소리를 들으며 잠이 들었는데 이런 평온함이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아침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산책을 합니다. 해변을 따라 천천히 걸어가다 보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져요. 70년 넘게 누군가를 위해 바쁘게 살다가 처음으로 제 시간을 갖게 된 거예요. 오늘은 뭘 할지, 어디를 갈지 모든 게 제 마음대로인 삶이요. 게스트하우스 사장님은 60대 후반의 친절한 분이에요. 처음엔 혼자 온 저를 신기해하더니 이제는 마치 오랜 친구처럼 대해주세요. 할머니, 오늘도 산책 가세요? 네, 바다 보면서 걷는 게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서울에서 오신 거 잘하셨어요. 여기가 얼마나 좋은 곳인데요. 마을 사람들도 따뜻해요. 동네 슈퍼 아주머니는 제가 혼자 온 걸 알고는 이것저것 챙겨주시고 근처 한정식집 사장님은 혼자 드시기 외로우시면 언제든 오세요라며 친절하게 대해주세요. 저녁이면 마을 도서관에서 작은 모임이 있어요. 책을 읽고 차를 나누며 이야기하는 시간이죠.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제는 제일 즐거운 시간이 되었어요. 비슷한 나이 또래 분들과 인생 이야기도 나누고 젊은 분들한테는 요리법도 알려주고요. 정희 씨는 정말 요리를 잘하시네요. 어떻게 그렇게 맛있게 하세요? 평생 해온 일이니까요. 요즘은 제가 먹고 싶은 것만 해서 더 재미있어요. 그렇죠. 이제는 제가 먹고 싶은 음식을 만들어요. 누구 눈치 보지 않고 짜다는 소리 듣지 않고 그냥 제 입맛대로요. 이런 작은 자유가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어요. 가끔은 윤호가 보고 싶어 눈물이 납니다. 특히 저녁에 혼자 밥을 먹을 때면 더욱 그래요. 아이가 할머니 밥이 제일 맛있어요 라고 했던 말이 자꾸 생각나거든요. 민수에게는 한 번 전화가 왔어요. 엄마, 잘 지내세요? 윤호가 할머니 보고 싶다고 계속 그래요.
나도 윤호 보고 싶어. 하지만 이게 다 잘된 일이야. 엄마, 지연이가 미안하다고 전해달라고 했어요. 그래. 하지만 이미 끝난 일이야. 나는 지금 행복해. 정말 행복해요. 아무도 저를 짐이라고 부르지 않고 제 요리에 대해 불평하지도 않고 제 경험을 무시하지도 않아요. 그냥 한정이라는 한 사람으로 존중받으며 살아가고 있어요. 어제는 마을 분들과 함께 작은 텃밭을 가꾸기 시작했어요. 상추며 깻잎이며 제가 좋아하는 채소들을 심었죠. 흙을 만지며 새싹이 돋는 걸 보니 제 인생도 새롭게 시작되는 것 같았어요. 오늘 아침 바다를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저는 이제 누구의 어머니도 누구의 시어머니도 아닙니다. 물론 민수는 여전히 제 아들이고 윤호는 제 손자예요. 하지만 그들을 위해 제 인생을 포기할 필요는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냥 한정희입니다. 72살의 한정희가 자신만의 속도로 자신만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름으로 남은 인생을 당당하게 살아갈 겁니다. 바다가 매일 다른 모습을 보여주듯이 제 삶도 매일 새로운 모습일 거예요. 이제부터 제2의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다음 이야기에서도 꼭 다시 뵐 수 있을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가장 큰 선물입니다. 감사합니다.